서울 이코노미 매주 수요일은 일자리 취업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신현정 위클리 커리어 대표와 함께 일자리 정보 자세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코너로 매일 서울시의 공공 일자리 정보를 알려주시고 있어요. 오늘 내용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도 서울시 공공 일자리 구인 구직 정보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처음 소개해드릴 모집 기간은요, 바로 우리 한성 백제박물관 문화재 보존원을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한 명을 모집하고요, 계약직 형태로 6월 29일까지 지금 접수를 마감입니다. 그래서 접수 방법은요, 한성 백제박물관 총무과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일자리는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경영기획 사무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 명을 모집하고 계약직 형태로 6월 29일까지가 마감입니다. 여성가족재단 기획행정팀에 방문하시거나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일자리는요, 바로 도시재생본부에서 연구조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총 3명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계약직 형태로 6월 30일까지 접수 마감일입니다. 도시재생본부 역사 도심재생과에 방문 접수하시거나 지금 우리 화면에 안내되고 있는 이메일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일자리는요, 서울대공원에 자연생태교육 강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총 3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역시 계약직입니다. 접수 마감은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접수 기간에 유의해 주시고요. 접수 방법은 서울대공원 동물기획과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는요, 서울 테크노파크에서 창업 컨설턴트를 모집합니다. 한 명으로 계약직 형태로 7월 5일까지 지금 안내되고 있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취업 정보 내용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내용을 전해주실 겁니까? 예, 이번 주에는요, 저희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조금 있고요. 네. 또 기술적으로 이거 조금만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게 조금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필요한 구직 정보를 찾거나 또 교육 정보를 찾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런 걸 보다 보면서 요거 하나만 누가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 좀 한 번씩 내가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정보를 좀 얻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이 깨알 같은 팁들로 이 성공 취업을 한번 같이 어떻게 하는가, 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네, 성공 취업을 부르는 깨알 정보를 깨알같이 촘촘하게 주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취업 관련해서 젊은 분들이 잘 아시는데 중장년층이 재취업할 때 사진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그러셨죠? 맞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사실 그 이력서를 저희가 제출을 할 때 사실 인사 담당자가 가장 먼저 보는 게 사진 맞거든요. 그래서 사진의 중요성은 정말 이 이력서에서 가장 높다라고 제가 얘기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 말씀대로 젊은 대학생들은요, 사실 이런 포토샵이라는 전문 프로그램까지 깔아서 자유자재로 요즘은 많이 쓸 줄 압니다. 젊은 친구들은 포토샵을 너무 해서 문제죠. 예, 너무 잘하죠. 예, 너무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장년층분들 사실 이런 사진을 어떻게 또 편집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고 사실 어려워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관에 가셔가지고 사진을 보통 인화해온 그 사진을 보통 가져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프로그램 앞에서 제가 이 서울시 공공 일자리 좀 소개를 드릴 때 잘 보시면 현장 접수도 있는데 또 이메일로 이 접수를 하는 형태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메일로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 디지털 파일로 워드에 사진을 넣게 돼 있어요. 예,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어려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다가 보통 사진관에 가셔가지고 저희가 디지털 파일이죠, JPG라는 이 사진 파일을 좀 반드시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고 보통 사진을 가져오셔가지고요, 이 스마트폰으로 가까이서 찍으시거나 아니면 또 아들한테 딸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스캔해서 이렇게 넣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내가 냈던 서류를 우리 인사 담당자가 출력을 했을 때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출력을 해서 보면 사진이 이 사람 누구지 할 정도로 좀 이 해상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잘 찍었는데 내가 스캔한 파일, 이 해상도가 떨어져서 자신의 어떤 잘 찍은 사진의 이점을 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반드시 이 디지털 파일, JPG 파일을 좀 받아오셔라. 이런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뭐 사진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고 경력이 중요하고 일할 의지가 중요한 건데 예.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여러 서류를 보는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그런 게 좋은 재능이 가릴 수 있잖아요. 그럼요. 사진이 예. 중요하다는 거죠. 예. 저도 뭐 이력서 같은 거 보내달라면 파일로 이제 사진 같은 붙여놓는 예. 데가 있는데 대부분 잘 되지만 어떨 땐 사진 넣으면 사진이 화면 전체 확 차지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크기가 예. 안 맞는 크기가 경우가 안 맞고요. 있어요. 예. 그런 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특별히 이제 중장년층은 어떻게 예. 해야 돼요? 네, 가장 어려워하시는데 집에 컴퓨터도 있고 다 네. 있는데 사진 조정을 못하겠다 이런 네.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뭔가 설치하자니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네. 좀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 취업 포털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를 네. 좀 이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먼저 이런 검색 포털 사이트에 이 사람인 사진이라고 한번 검색어를 좀 넣어 보시면은요, 네. 이 사진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웹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진 크기 웹사이트에 딱 들어가면은요, 네. 이 화면을 보시면은 자기네 사진을 블로그에서 입력을 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나오는데요. 가시면은 사진관에서 받아오신 파일을 일단 넣으세요. 넣은 다음에 그 보면은 보통 픽셀이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 픽셀이 있거든요. 그 지원 서류에 잘 보시면요, 뭐 가로 몇 픽셀, 세로 몇 픽셀 또는 뭐 센티미터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걸 입력을 하시면요, 이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이 잘라줍니다. 사진 네, 사이즈를요.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 대표적인 구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워크넷이라던가 뭐 아니면 이런 여러 다양한 사이트에서 잘 보면 요구하는 사진 사이즈가 전부 틀려요. 그래서 잘 보시면 6개의 그 사이트 이름이 있고요. 그거 클릭만 하시면 그쪽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사진 사이즈로 자동 변환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클릭만 몇 번 하시고요. 반드시 나중에 이 사진 그 저장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USB라던가 예. 본인이 이용했던 컴퓨터에 저장을 하셔가지고요, 이 사진 크기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사진 크기 조정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또 사진 크기 때문에 서식이 이렇게 틀려지거나 네. 뭐 칸이 넘어가거나 이런 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좀 이용해 보셔가지고 한번 좀 이런 스트레스를 좀 줄여보시는 것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이런 그 서비스를 무료로 예. 네, 해준다는 거죠. 정말 깨알 같은 예. 정보예요. 사진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 부분인데 자기소개서는 뭐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오늘은 자기소개서 관련해서는 어떤 정보를 주실까요? 예,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요, 네. 보통 낼 때 이 분량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써서 내야 된다, 이런 걸 보통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재취업 하실 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네. 회사에서 이때 만약에 500자를 요구를 해요. 500자. 네, 500자를 요구한다. 그러면 한번 글자 수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렇고요. 근데 500자를 뭐 일일이 셀 수도 없고요. 네. 또 뭐 이렇게 마우스로 쭉 드래그 한다고 해서 이게 몇 자라고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분량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몇 자를 써야 되느냐 이렇게 좀 혼란을 하시는데, 혼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 공백을 포함하느냐 또 불포함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글자 수가 틀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참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보통 워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왜 칸 뜰 때 스페이스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글자 수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글자 간격이 어느 정도 입력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500자의 사이즈가 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거는 좀 길어질 수도 있겠고요, 어떤 거 좀 짧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출력을 해서 제출하실 때 반드시 이런 공백이 얼마큼 있는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불포함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순수하게 내가 입력한 텍스트만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텍스트만에 입력하기 때문에 글을 나는 길게 썼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짧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글자 수를 한번 이 경력기술서나 자기소개서에 반드시 글자 수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좀 입력해 보시는 것, 이런 거를 좀 한번 고민을 한번 좀 덜어드리는 방법을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예. 물론 뭐 자기소개서를 몇 자 이내로 하라는데 공백을 포함시켰다고 안 시켰다고 해서 자수가 예를 들면 예. 몇 자 초과했다고 탈락시키진 않겠죠. 탈락시키진 않습니다. 네네. 근데 입력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온라인 있군요. 사이트에서 입력을 하는 경우에는 글자 수가 초과해버리면 제한해놓는 사이트가 대부분이고요. 또 예. 보통 저희가 출력을 해서 제출할 때 글자 수가 넘어가면은 뭐 한 장 이내로 출력할 수 있는 게 뭐 2장이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글자 수를 좀 반드시 좀 측정해 보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어요? 예, 역시 또 깨알 같은 정보를 네.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검색 포털 사이트에 네. 자기소개서 글자 수
이렇게 일단 입력을 딱 하시면은요, 네.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글자 수 측정할 수 있는 사이트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글자 수 이렇게 딱 검색을 하시면은요, 이 글자 수 세기라는 이 서비스가 딱 뜨는데요. 뭐 일단 자기소개서를 어느 정도 작성해 두신 게 분명히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커리어라는 이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걸 좀 보시면요, 약간 뭐 로그인을 해야 되는 경우는 좀 있는데요. 이쪽에 보면 좀 비주얼적으로 사이트가 상당히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쉽게 돼 있고요. 또 글자 수 세기에 딱 입력을 하시면은요, 이 내가 쓴 글자가 공백 포함해서 몇 잔지, 공백 불 포함해서 몇 잔지 이렇게 딱 네. 정말 보기 좋게 나옵니다. 이런 거를 좀 한번 이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이 보통 우리가 추가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입력을 했는데 글자 수만 봐주면 조금 아쉽죠. 네, 그래서 이 맞춤법 검사를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네, 보통 우리가 써놓고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외래어 표기라던가. 그래서 뭐 이 검색 포털 사이트에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 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요, 이 맞춤법을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교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놓칠 수 있었던 오탈자를 잡아주는 또 이런 아주 편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입력을 좀 하시면요, 뭐 맞춤법, 또 띄어쓰기, 그리고 외래어 표기, 표준어 사용 이런 게 자동으로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쓴 글 잘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죠. 예, 다른 네. 사람이 좀 이렇게 봐주는 게 좀 좋은데, 이런 그 혹시 내 맞춤법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의심이 된다, 이런 분들은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이런 옵션이죠, 일종의 이런 걸 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실제로 입력을 했는데 글자 수가 안 맞는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보통 그 서버에서는 1024바이트를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24가 쌓이면은 양이 좀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글자 수가 좀 우리가 보통 이런 사이트에서 글자 수 뭐 500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입력하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실제로 그런 입력하는 사이트에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요. 네. 그 아까 얘기드렸던 사이트에서 이 교정이 된 걸 한번 컨트롤-C, 컨트롤-V에서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글자 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500자로 4개의 항목을 지원하라, 작성해라, 이런 경우는요 2000자거든요. 네. 근데 보통 저희가 공백을 포함한 2000자면 A4 용지 한 장이 딱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런 거를 좀 계산을 해보시고요. 예. 글자 수를 맞춰보실 때 A4 한 장을 제출한다. 그러면 500자 4개 항목, 공백 포함으로 한번 계산해봐야겠구나. 이렇게 한번 팁을 좀 가져보시면 나중에 이 재취업할 때, 이 서류를 작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기소개서의 글자 수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군요. 말씀 예.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어요. 네. 그런데 뭐 성실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말씀해 주신 사진이나 혹은 자기소개서 자수 맞추는 거 청년뿐 아니라 재취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유용한데요. 네. 실제 청장년층이 재취업하실 때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안내 사이트나 정보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그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요새는 뭐 재취업 또는 인생 이모작이라는 표현도 네. 많이 쓰시는데요. 이런 재취업을 도와주는 기관이나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의외로 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잘 안 나옵니다. 좀 그게 좀 문제인데, 또 이제 뭐 다들 스마트폰 있으시고 컴퓨터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정보를 못 찾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오늘 제가 조금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그 취업에 대한 구인 구직 정보를 좀 얻으려고 하다가 이런 정보들을 보면서 이런 내가 뭐 창업이라던가 재취업하는 교육 정보까지도 얻을 수 있는 또 이런 그 좋은 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몇몇 그 사이트를 좀 보시면서요, 국비 지원 교육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평소에 감시 누렸던 뭐 창업 과정 이런 걸 좀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 소개해 드릴 것은요, 서울 그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예, 여기 들어가시면 보통 우리 취업 정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취업 정보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사실 같은 입장에서 같이 이 취업에 대해 고민을 하시는 분들끼리 모이면 또 할 얘기가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 단순하게 뭐 취업만 연결해 주는 게 아니고요,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소통 프로그램들도 안내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모작 마을 콘서트 이런 거 보통 관련된 얘기도 있고요. 또 요즘 귀농에 관심 있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귀농 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IT 교육, 사실 어딜 가셔도 요즘은 컴퓨터 못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 관련된 그런 정보를 좀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모작 사이트에 방문하셨을 때 이런 초급 과정부터 고급 과정까지 이 사이트에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한번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재취업 하시는 분들이 취업과 동시에 같이 고민하는 게 또 사실 창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창업 정보도 또 얻을 곳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 서울산업진흥원,
작년 창업센터. 예, 청년이 예. 아닙니다. 작년. 예, 작년 취업센터입니다. 작년 창업센터입니다. 예, 예. 이쪽에 검색을 좀 해보시면요. 사업 안내라고 하는 부분에 가시면 상단에 클릭을 하면은 이 창업 사업 부분에 작년들의 창업을 돕는 이런 부분이 잘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서울특별시 SBA 작년 창업센터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보시면은 창업을 내가 처음 시작하는데 어떻게 뭘 해야 되는가 정말 기초적인 정보부터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이트를 좀 추천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국경제연합회 작년 일자리 희망센터. 예, 여기에도 좀 접속을 하시면은요. 예. 또 여기는 이제 그 무료 상담이라던가 이런 클리닉, 네. 이런 그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무료 교육 사이트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필요할 네. 때 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사회적으로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도 이슈잖아요. 네.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알려주세요. 아, 예. 이 경력 단절 여성분들을 위한 사이트들도 사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더 사실 검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기 지역 이름을 넣고 여성회관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요. 각 지역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잘 들어가 보시면은요. 여성 일자리 경력 단절 이렇게 들어가 보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 가시면 일단 상담을 먼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태 진단, 그리고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이 취업 자리를 안내를 해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기술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내가 이 자기소개서라던가 이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상태를 진단해 준 다음에 본인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를 좀 진단해 주는 이런 상담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려셔가지고요. 내가 어떤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가가지고 좀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네, 중장년층의 일자리와 또 경력 단절 여성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자세히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또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하시고요. 예, 오늘 위클리 커리어 신현정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